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에 이어서 또 징검다리 휴일까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는 어제까지가 이제 추석 연휴로 보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요. 오랜 휴식 취하시고 이제 상당히들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셨을 텐데,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만 또 더 일하면 또 휴일이라 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자, 오늘 10월 2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지난 전거래일은 1996선으로 2000선에 바짝 다가선 채 장을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씩 좀 호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딱 뚜렷한 어떤 호재가 손에 콕 집을 정도로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슬금슬금 좀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연준에서 시행했던 QE3에 대한 효과도 이제 조금씩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그리고 스페인 문제, 이거 뭐 골치 아프죠. 하지만 뭐 11월 달 정도에는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하나씩은 좀 거쳐지는 듯한 그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악재보다는 호재를 애써 찾고자 하는 노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투자해볼 만한 종목 선정에서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 어닝 시즌과 터닝포인트 준비하는 투자 전략 찾습니다. 네, 김도영의 작전타임에서는 고수들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여러분께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대응 전략도 함께 짜드립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입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 네, 국내 시장 2일 코스피가 거래가 부진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18포인트 하락한 1996.03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만 오후에 좀 밀리면서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479억의 순매수를 보였고 역시 개인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만 1,080억의 순매도를 보였고, 업종별로는 장기전자 업종이 1.15%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업종은 좀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1.7% 상승을 했고, 기아차도 3.4%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각각 1.2%와 2%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대중공업과 SK하이닉스 역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4.8원 하락한 1111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3.78포인트 오른 527.5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 24일 230을 넘어선 이후에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만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으로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도 혼조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 삼성전자와 기아차, 신한지주, LG화학, 제일기획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선 위메이드, 셀트리온, 멜파스, 오스트 임플란트, 게임미 순으로 상위 매수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LG화학, NHN, 코덱스 레버리지, KCC, 한국전력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고요. 코스닥에서는 SM과 메디톡스, 오스트 임플란트, 센트리온, 시티지 바이오를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미국 시장은 10월 2일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스페인의 즉각적인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이 약화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적으로 10월 2일 미국 시장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10월 3일 어제 새벽에는 미국 시장이 소폭 12.25포인트 상승하면서 13,494.6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5.2포인트 상승한 1,450.99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도 15포인트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이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미국 민간 고용과 서비스 지표 등의 개선세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9월 민간 부분 고용은 16만 2천 명 늘어나면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14만 3천 명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고요. 이 지표가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이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흔한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M의 비제조업 지수도 9월 55.1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53.7과 시장 예측치를 좀 웃돌면서 역시 개연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좀 보였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소폭 닮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하겠고요. 하지만 기업 실적은 예상대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 패커드가 올해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1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악화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민간 고용 지표와 서비스 지표 속에서 일단 상승을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유가도 3일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75달러 하락한 88.14달러에 마감했는데 8월 초 이후에 최저 90달러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금값은 4.2달러 상승한 온스당 1779.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에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한 AS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YN텍 제가 시초가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해드렸고요. 시초가 3,420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는 3.4%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제가 손절가를 3,150원을 제시해드렸고, 하지만 YN텍은 올해 반기 실적 기준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달성한 50억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 말에 중국이 도시 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돼서 국내 정부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YN텍은 올해 반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실적까지 적정 밸류에이션 이런 쪽으로 3분기 실적만 달성하더라도 5천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저비비의 매력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역시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개혁적으로 시나리오 준수해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느 기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K맥을 시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맥은 광학 측정의 원천 기술과 설계 기술, 나노 계측, 이런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정밀 분석기, 이제 측정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FPD 산업,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와 의료 진단 사업, 분석기계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NA TSE는 핵심 기술 두 건의 특허를 취득했고요. DNA 칩을 필두로 해서 이 세계 바이오 시장을 공략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참고를 하실 부분이고요. 먼저 반기 실적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역시 반기는 국내 경기 불황의 여파가 수준으로 감소로 이어지면서 누적 매출액은 102억으로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매출이 달성되지 않아서 영업 손실도 19억 이상의 적자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투자 포인트를 바로 말씀드리면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오 장비의 성장성입니다. 올해 6월 영동지역과 44억 규모의 분산 진단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바이오 장비 거래가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맥의 디스플레이 장비는 캐시카우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바이오 장비가 향후에 이 수익성 개선을 이끄는 신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데요. 올 4월 중국 시장에서 진단기기 인증을 받았고요. 향후에도 이 전 세계 진단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알로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알로스테이션은 한 방울의 혈액으로 60가지의 알레르기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통합형 진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억 이하의 매출 비중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후에는 100억대 이상의 매출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바이오 장비의 성장성을 오늘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K맥의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네, 역시 오늘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시가대 3% 이상. 손절가는 12,000원, 12,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K맥 말씀해 주신 강정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요. 1분여 조금 안 남았는데요. 거래소가 3.65포인트, 5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1990선이고요. 코스닥은 1.58포인트 올라서 530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3% 하락이고요. 포스코도 1%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등 완성차 업체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 LG와 삼성생명 등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이망 열렸습니다. 거래소가 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990선은 지켜낸 채 장 출발은 했고요. 자, 코스닥은 1.58포인트 상승한 529.14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텐스닥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범 팀장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 봅니다. 먼저 코스피 쪽은 김선윤 대표님입니다. 네, 일단 코스피 상황 지켜보기 전에 일단은 어제 민간 고용 지표 일단 좋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단 PMI 지수 역시 굉장히 전월 대비해서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스페인입니다. 자, 스페인이 어떻게 빨리 구제금융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번 달 말에 신청을 하느냐, 언제? 자, 8일 날 있을 건데요. 일단 8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빨리 하게 되는 거고, 아닐 경우 18일, 19일 날 있을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은 스페인이 빠르게 8일 날 하게 될 경우에는 10월에 코스피 장세는 전강 후 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후반부에 하게 될 경우에는 전약, 후약, 적어도 뒤로의 강은 아니고 약이라 말씀을 드리려면은, 자, 후반부에 있을 유럽 지표와 중국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빠르게 스페인의 구제금융 여부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움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일단은 130만 원 부근에서 일단 자리를 잡고서 다시 한번 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40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높은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좀 현대차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기금이 1위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현대차가 현재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 좀 괜찮아지고 있고, 또 하나 일단은 미국에서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이 들어와서 연기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시 한번 일단은 7만 원이 깨진 이후에 일단은 저가 구간이라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일단은 7만 5천 원 부분을 한번 첫 번째 목표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적점 부분을 확실히 지금 찍고서 한번 가겠느냐 싶었지만 찍지 않고서 다시 한번 고점 부분, 제가 선을 그어드린 고점 부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표가 좀 양호한 흐름에 있는 모양새고, 또 하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꺾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그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 일단 뚫고 올라가 35만 원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일단 좋겠지만서도, 만약에 35만 원까지 도달한다면은 1차적인 정리 가격이라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자면은 이제 은행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한지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1.4% 상당히 좀 많이 오늘 좀 빠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버티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 부분 라인이라고 좀 아직은 아니다,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일단은 한 36,000원 후반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스페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금융주가 그렇게 가파르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은행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그 상황, 구제 금융하는 시기에 맞춰서 은행주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제가 신한지주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 가격대가 37,000원을 무너져버리고 내려올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7,000원 여부를 두고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가 지금 2.6%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가격대 자체가 한번 꺾인 이후에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 흐름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측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저점 메리트가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가격대 자체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가격대. 일단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또
고점 라인에 부딪히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25,000원 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가 매수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매도해야 하는 가격대는 25,000원, 24,000원 후반에서 25,000원 가격이 온다면 좀 매도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황 지금 이제 소폭 다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2,000포인트 상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상황 좋기 때문에 오늘장 흐름, 특히 기관들 흐름 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하창봉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21포인트 상승한 529.74포인트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인 최근에 어떤 코스닥 흐름은 좀 이어진다 보는 것이고요.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 기관의 매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의 강세는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나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인사할 좀 특징은 없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한 28,000원 지지에 약간 목숨을 좀 거는 모습이고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은 최근에 보면 LG이노텍도 좀 주가 약하죠. 이 LED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 이제 실적 시즌을 임박하다 보니까 약간은 실적이 안 좋은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매수 세기는 좀 들어오고 있지 않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네오이지 게임즈가 1% 조금 반등한 흐름인데 최근에 어떤 게임 강세 있습니다만은 네오이지 게임즈는 항상 중국과의 어떤 크로스파이어 관련해서 미국 스마일 게이트 사이 어떤 제휴, 피파 온라인 2의 어떤 제휴 자체가 약간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오늘 조금 강세 업종 게임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2% 반등하면서 24만 원 쪽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지난 그 화요일 날 급등주를 할 수 있었던 위메이드와 조이맥스는 다시 한번 약간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상한가에서 조금 풀려서 지금 9.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애니팡보다 오히려 캔디팡 주체 자체가 실제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600만 명의 회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캔디팡 효과로 위메이드와 자회사 조이맥스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이맥스는 거의 점상 수준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YD 온라인이죠. 이제 애니팡이 치는 건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YD 온라인 오늘 이틀 연속 하한가입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300% 오른다는 주가 상승 급등 자체가 좀 부담이 됐지 않나 보겠고요. 바른손 게임즈라든지 드래곤플라이 같은 게임 업종에 대한 매기세가 코스닥에서는 가장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엔터 업종 잠깐만 살펴드리면 YGN도 조금 빠지네요. 3.5% 하락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어저께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가느냐 좀 체크해봤었는데 새벽에 사실 아직까지 2위에 좀 머물렀습니다. 물론 빌보드 차트 1위 2위 자체가 YGNT 주가를 가늠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했다는 게 부담이 되고요. 예전에 보면 SM의 주가도 시가총액 1조를 넘어갈 때 조금 주춤거린 게 있습니다. YGNT가 사실 지난 화요일날 10만 원을 넘으면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약간 시가총액 1조 원 댁에서 조금 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SM 같은 경우 0.8%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약간 특징적인 것이 키스트가 기세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배용준 소속사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최근에 키스트가 점상이 나온 이유는 3자 유상증자를 참여하는데 바로 DH 부분입니다. DH는 어디냐면 디지털 어드벤처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한류 전문 PP DATV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PP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류 컨텐츠, 한류 드라마를 해외로 수출할 때 실제적으로 그 채널을 통하게 되는데 그 채널 자체 DHV를 인수했다는 호재 자체가 키스트의 아침 전상을 만들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엔터주와 게임주 쪽의 강세 속에서 약간은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 또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50전 상승한 1113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ADP 민간 고용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ISM 서비스업 지수도 호조를 나타내면서 글로벌리 경기도나 우려감이 월말까지 지배했는데 그런 우려감이 조금 희석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흐름은 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리스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110원대 연저점까지 돌파한 이런 상황에서 1110원을 하향 돌파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의 관련된 물량 유입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숏 심리가 조금 지배를 한다라면은 1110원 하향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실수급이 심리적인 물량들을 좀 데리고 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당분간은 1110원대에서의 지지력 여부와 그리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을 눈치 보면서 1110원대의 다지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 전일 대비 이틱 하락한 106.37의 국채 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리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확인을 했는데요. 다만 9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경계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혼재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에서 국채 선물 매수가 기술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부재하지만 이런 외국인에 의해서 금리가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낮아진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통위까지는 당분간 제한적인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Q3 발표 이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10월장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과 전략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은 10월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 방향성은 신뢰하되 눈높이는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코스피 등락 과정을 대하는 투자 자세에 대해 제안합니다. 삼성증권은 52주 신고가 종목을 통해 얻는 시사점 3가지에 대해 설명하고요. 동부증권은 어닝 시즌과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는 투자 자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0월은 모멘텀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제조업의 신규 주문 재고 지수의 상승 전환에 주목하자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면 국내 IT 업종의 상대 지수도 상승하기 때문에 당분간 IT 업종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11월 8일로 공산당 대표회의가 연기됐기 때문에 10월 중후반 이후 중국 정책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소재 산업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3분기 순이익은 26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전망치는 10월 중에도 다시 한번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미국 S&P 500 기업의 매출 증가율도 3분기 0.2%에 그칠 전망으로 모멘텀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IT, 미디어, 방송, 인터넷, 게임, 홈쇼핑, 정유 등에 관심을 갖고 실적 시즌이 마감된 이후에는 소재, 산업재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10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할 경우 기업 실적에 따라 업종별, 종목별 주가 변동성이 확인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Q3 발표 이후 서베이 지표들의 개선세는 Q3 정책의 파급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경기 회복까지 선순환 흐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등락 과정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번 주 담아볼 만한 업종으로는 반도체, IT 부품, 정유, 제약, 중국 내수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증권입니다. 현재 시장은 크게 보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주 중심이 아닌 종목 장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2주 신고가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인 중소형주이고 경기 방어적 섹터가 대부분이며 내수 비중이 높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이끌고 향후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소형주 가운데 경기 방어 성격을 갖고 이익 안전성도 갖춘 종목을 관심을 둬야 하는데 그런 종목으로 NHN, GS 리테일, LS 산전, 현대 그린푸드, 에이블 CNC, 한미약품, 하나투어를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 지점 이의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장세가 전주에도 언급드렸듯이 특별한 모멘텀 없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과 중국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인데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곧 다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 살펴볼 것은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인데요. 전날 스페인 총리가 다시 한번 부인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청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국가 수장들은 부인하는 것은 관례 같은 일이고요. 부인한다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은 시장에서 이미 예견된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이탈리아로의 전이가 우려되고 있고, 주변에 이제 기존 구제금융 신청 국가 지금 그리스나 그리고 포르투갈 포함해서 계속 긴축 정책에 대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주변 국가들의 동요 여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나 그리고 시장에 조정을 주느냐, 불확실성 해소로 급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예측이 힘든 만큼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구제금융 여부 그리고 구제금융 직전 직후의 상황을 관망하시고 시장에 참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최근 반등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관련된 IT 중소형주들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았던 자동차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확인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일단 오늘 내일 장세는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발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실적 발표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삼성전자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고요. 전일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전일 미국 서비스업 지수나 소비 및 주택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고, 어저께는 자동차 관련 미국 판매 지표 또한 괜찮은 상황이라 최근에 조정받았던 자동차 관련주나 그리고 IT 최근에 계속 좋았던 IT 관련주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중국 및 유럽 경기 관련 지표 어저께도 안 좋게 나왔죠. 이것 또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우선 상황에 따라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중소형 IT주에는 이랬든 저랬든 추가 모멘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국경절 이후에 8일날 개장하는 중국 증시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건데요.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보다는 인프라 위주의 경기 부양이 예상되는 중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최근 수급도 호전되고 있는 화학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에서 언급했던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는 시점 전후에는 미국의 대선 직후 재정 절벽 관련 이슈가 나오는 그 직후까지는 유동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주에 대한 분할 매수, 그리고 스페인 상황 마무리 후에는 조선이나 건설에 대한 순차적인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언급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 마지막 상승기라고 보는 중소형 IT 섹터,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 이런 것들 눌림봉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시되 차익 실현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화학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나 조선주 이런 게 유럽발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중국 경기 부양감, 기대감이 있을 만한 시기 정도에 분할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특급 장전을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단 해외 증시 자체에도 우리나라가 키높이를 좀 못 맞춰주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이제 유가증권 시장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제가 장중 내내 1,000억 이상이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힘이 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계의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소형주 쪽에 대해서 랠리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주의 있는 행세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을 확인하고 가려는 힘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 때문에 의해서 시장이 좀 리바운딩이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매수를 공격적으로 붙겠죠. 왜냐하면 대외적인 변수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에 우리나라만 소외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현재 대형주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하락 부분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점. 하지만 현대기아차 부분에 공조세가 나오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글로벌시의 상승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입니다. 또한 현재 고무적으로 SK하이닉스가 대외적인 변수를 받지 않고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는 것이 시장의 방어력으로 오늘 선택이 택관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유화학 기초소재 쪽으로의 하락 모멘텀을 지수 방어력 쪽인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제일모직, 삼성전기와 같은 자동차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기초 산업 소재 쪽인 정유화학, 중공업 쪽 부분, 철강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서는 분할 매수 원칙이 좀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에 내가 추격 매수 쪽으로 따라붙으면 장중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면 저 같으면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또는 현재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부분에 대해서 추격 따라붙겠는데요. 중소형주 쪽으로 오히려 눈을 돌리시는 게 오늘과 내일은 철저하게 중소형주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는 어디를 눈여겨볼까요? 저는 완성차의 실적이 작년 3, 4분기와 4, 4분기를 올해 다시 한번 랠리를 피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는 해외 증시 부분에 대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MS 시장 점유율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자동차 섹터의 강점으로 현대 글로비스를 대형주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자형 패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눌려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전일 시장 대비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매수 밴드 자체를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 23만 원부터 23만 8천 원 밴드 속에서 비중 10% 정도를 채울 수가 있겠고요. 단 손절가 라인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시장이 대외적인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자리가 22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를 22만 5천 원으로 잡고 밴드는 23만 원에서 23만 8천 원 밴드 사이에 매수 비중 10% 들어간다면요. 단기적인 우리가 뚫어내고 갈 수 있는 자리가 2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서 내 조급적인 매매가 조금 빠른 매매 트레이딩이 앞서는 분은 24만 4천 원을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등배 구간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6만 원 정도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의 부분에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네이블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블 동사 같은 경우는 워낙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긍정 모멘텀을 좀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원천 기술의 보유에 대한 긍정 모멘텀이겠죠. 하지만 이제 11,0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들이 종가상 지켜줘야 되는데요. 네이블 같은 경우는 먼저 손절가 장중이 아니라요. 장종가 무렵 부근에서 11,000원을 이탈한다라면 손절가를 좀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방향성 모색하는 도지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매수 밴드는 11,200원에서부터 11,700원 밴드 속의 매수 타이밍을 잡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수익 구조 부분은 12,500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13,8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대형주는 분할 매수로 눌림 매수가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글로비스, 네이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인 대표께서 IT, 운수장 및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또 특징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폭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앞서고 있다는 거, 뭐 매수 차세도 들어오고 있지만서도 매도세가 좀 더 강한 것을 봤을 때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 차원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매도가 뭐 더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한 140만 원을 앞두고 있는 코앞에서 아무래도 그 전 고점, 8월 달에 보여줬던 그 전 고점 자체를 지금 도달한 상태에서 매도세가 나아지고 있는 모습, 일단은 수익 실현 모습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140만 원 정도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 오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SK 하이닉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지금 확실하게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는 지금 모습. 일단은 뚜렷한 전반적인 실적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저평가 메리트, 저가 메리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가격대도 지금 상승하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한 24만 원 후반대에서 25만 원 정도까지에는 그 전에는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가격대가 이때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24만 4천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빠르게 나와가지고 좀 수익 실현하신 전략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를 또 빼먹을 수가 없겠죠. 지금 최근 들어서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월달, 거의 6월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20일선을 깨지 않고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끝도 없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지금 약간 뭐 빠지긴 했지만서도 지금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흐름을 타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볼 수가 있냐면요. 일단은 3만 원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3만 원을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좋겠지만서도 그 3만 원이란 물량 부담감 자체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해당하는 경우가 올해 1월 달에 지금 3만 1,000원까지 갔을 때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담감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3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운수잡종, 자동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차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한번 그 고점 부분, 단기 고점 부분이었던 부분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그걸 두고 지금 굉장히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인데, 일단은 연기금의 매수가 지금 상당히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보는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일단은 25만 원 이상, 그러니까 26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아무래도 그 4월 달에 저 고점 부분이었던 이 가격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보고서 매수가 지금 끊임없이 들어와 있는 부분, 연기금의 매수가 쌓여왔던 부분이 바로 이때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세를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 자체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랐지만서도 아직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차가 너무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121선, 201선까지 완전 무너뜨려가지고 오늘 그래도 1% 이상 그저께도 그렇고 1%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기아차 주가 크게 이제 중국발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적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낙폭과를 했는데 크게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일단 너무 가격대가 싸다고 7만 원이 깨져버린 부분에 7만 원 초반 부분에선 싸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수가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좀 보시냐면은 기아차는 7만 5천 원까지만 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7만 5천 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선을 하나 그어 드릴게요. 자, 고점 부분에서 연결했을 때 7만 5천 원이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7만 5천 원까지만 보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거,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제 현대모비스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모비스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 저가 부분이었던 그 선 자체를 지금 다시 한번 찍고서 올라가는 모습이기에 오늘 좀 상승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매수가 지금 굉장히 이쁜 자리입니다. 그래서 31만 원 정도 매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대모비스 목표가는 제가 2만 5천 원 이상은 보지 마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정유화학 업종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유화학 업종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거의 3%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가 영향 때문인데, 자, 이제 SK 이노베이션만 보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특히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한 박스권을 완전히 뚫고서 올라가서 지금 고점 부근에 자리 잡고 17만 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16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아직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아직 어디 선이죠? 60일선, 120일선, 지금 200일선 모두 지금 지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려드린 이 박스권 내 16만 원을 깨지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7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는데 일단 16만 원 이상은 사지 마시고 16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한 17만 원만 노리고 한 5%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 가까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 저항대 부근이었던 33만 원을 지금 뚫고서 완전히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냐면은 일단은 35만 원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3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전 고점 부분이었던 그 박스권 라인 자체가 3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찬봉 팀장께서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의 흐름과 특징 종목 살핍니다. 네, 뭐 그래서 쪽에서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 금융 섹터는 여전히 좀 부진한 섹터죠. 철강부터 잠깐 살펴드리면 포스코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 37만 원 100을 좀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지금 보면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유럽의 어떤 스페인울이라면 또 하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건 중국이죠. 사실 뭐 중국의 기대치는 우리가 상당히 눈높이는 높습니다만 실제적인 중국의 액션은 항상 우리를 지금은 좀 실망시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철강주에 대해서 상당히 펀더멘탈적으로 센티멘탈적으로 부정적 뉴스가 좀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역시나 계속적으로 37만 원 밑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나마 철강업종 중에서 강한 것은 고려아연이죠. 지금 국제 유가는 조금 전에 살펴드린 대로 급락을 했습니다만 국제 금 가격 자체는 그래도 온스당 1770달러 정도에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상당히 금 가격의 동향과 많이 동행이 되는데 최근에도 보면 47만 원 돌파에 49만 원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49만 원에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를 추가 매수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에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민은 실제적으로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늦지는 않겠다. 사실 현재 올라갔을 때는 50만 원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욕심낼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타이밍적으로는 한 템포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철강 업종 중에서 오늘 포스코 강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6,900원 정도 나오면서 0.3%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스코 강판은 이제 강판 회사로 보면 되죠. 근데 강판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건설 경기 침체 자체는 강판 회사의 어떤 실적과도 좀 불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 과대 때문에 최근에 8월 이후에 14,000원에서 조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10월달 주식 투자의 제1원칙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실적이 안 좋은 섹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단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반등 위에 차익 욕구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건설업 기계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업종은 두산중공업은 사실 계속적으로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58,000원 이탈할 때 제타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주 관련해서 수주가 좀 밀렸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빠진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두산중공업이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감소했기 때문에 매수가 자극적으로 들어와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간헐적으로 약간 손절성 물량과 투매성 물량의 실망 매물이 두산중공업의 주가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투매 동참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재차 만약에 57,500원 정도 회복했을 때는 오히려 재반등 가능성에 조금 힘을 실어주자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두산 인프라코어도 19,000원 정도에 조금 쉬는 모습 여전히 조금 답답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오히려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기계업종 중에서 조금 주목되는 종목이 있어 말씀드리겠는데요. STX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2.4% 하락하면서 6,47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STX 메탈이 최근에 9월달에 보면은 4,500원, 4,000원 하던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7,600원. 그 내용은 바로 STX 중공업과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STX 메탈은 상장회사고 STX 중공업은 비상장회사죠. 근데 STX 중공업을 비상장 흡수합병을 하게 되는데 흡수합병을 했을 때 사실 보통 주가는 흡수합병, 그러니까 피인수되는 회사의 주가에 매력이 붙는데
STX 메탈은 좀 특이했던 경우입니다. 실제로 흡수 합병하는 회사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STX 메탈이 STX 중공업과 합병을 해서 어떤 시너지를 얻겠다는 그런 효과보다는 STX는 전체적으로 그룹 차원에서의 재무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재무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은 계열사들 주식도 좀 팔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현금 유동성이 조금 튄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점수를 주면서 STX 메탈이 좀 급등했지 않나 보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지금 현재 수준의 STX 메탈의 주가는 합병 어떤 그런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좀 묻혀있지 않나 보겠는데요. 약간은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많이 아시겠지만은 합병만으로 회사 중고업이나 조선업종이 살아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가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캐치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업종 좀 넘어가면요. 금융은 조금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었냐면 KB금융지수 오늘 이제 4만 원대 깨고 있는데, 뭐 그도 그런 것이 극동건설 여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아마 금융권, 은행권들 익스포즈도 만만찮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약간 투자 심리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사실 지수 2000포인트 가면서 상한가 한번 가고 좀 급등을 했었는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증권만 바라보니까 가격적으로 52,000원이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매수할 타이밍도 좀 왔지 않나 그런 생각 잠깐 합니다. 굳이 거래 대금에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는요, 종합주가에서 재차 2000포인트 재돌파 베팅을 생각하신다면 현재 삼성증권은 52,000원 정도의 주가 매수 타이밍은 약간 작은 금액으로 작은 수익률을 노리신다면 한번 타이밍 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업종은 역시나 조금 전체적으로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0만원 배에 멈춰 있습니다. 10만원 배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제가 발견할 때는 이 보험주들은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솔직히 지금 현재 뭐 삼성생명을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보다는 계속 관심 가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들의 주가가 어제부터 약간은 좀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지난 9월 말에 급등한 이후에 전일장 같은 경우도 2% 하락, 오늘도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방어주 성격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약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없는 업종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은 사실 뭐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플랜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해외 플랜트가 이제 실제 반영이 되기는 아직 4분기는 돼야겠죠. 이제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8월달 3분기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서 3분기 건설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치 눈높이가 낮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한국 기대감으로 가는 건 있습니다만은 10월 초순은 적어도 삼성제 실적 발표하고 10월 중순까지는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실적 쇼크가 나와야 단기 저점을 찍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건설업종이 약간 해외 수지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좀 조정이 거치는데, 가격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92,700원 정도 하는 대림산업 뭐 사실 60일선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도 필요한 타이밍에 왔지는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펴봤고요. 다음엔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통신주부터 살펴보자면은, 자, KT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KT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줬었는데, 그 물량 외국인이 다 받아 먹어줬고,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은 끝도 없이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은 KT 같은 경우랑 이제 통신주 업종들의 외국인들의 왜 매수가 좀 들어오냐면은, 자, 딴 거 없어요. 일단은 연말에서 배당 때문입니다. 자, 배당, 통신주가 당연히 배당 성격이 워낙에 강하고 당연히 또 5% 이상 주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은 그걸 노리고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또 약간 스페인으로 인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또 통신주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적으로 라인을 지금 그려드렸는데, 이 부분 자체를 한 번씩 깰 때마다, 터치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부분, 오늘 같은 자리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T나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너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지면서 물량 자체가 지금 빠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한 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7,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통업종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유통업종. 이번 추석에는 백화점이 일단은 대형 할인마트를 처음으로 좀 이겼다고 합니다. 매출 자체를 이겨버렸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한번 11만 6천원을 7월달에 한번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 일단은
외국인들도 조금씩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6일 연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매도가 들어오는 모습, 얼마나 오늘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다시 몇만 주 이상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7월 이후부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재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4분기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조금은 유통업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현대백화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대우 인터내셔널이 최근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일단은 사기에 두려울 정도의 자리까지 위치해 버렸는데,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9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9월달에만 30% 이상 좀 올라주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종목을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좀 그 불안하실 텐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작년 그러니까 11월 1년 전에 6월 달의 가격대가 바로 현재 가격입니다. 43,000원 부근에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좀 주봉을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종목은 지금 43,000원, 44,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부딪히고 내려와 줬습니다. 계속 그랬죠. 이때도 그랬고 지금 벌써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은 크게 가겠지만,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은 이런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의 하락폭이 나올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히 투자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래도 조금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반은 좀 가져가신 전략으로, 만약에 반을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이 종목 다시 한번 4만 원 부근 깨져버린다면 나머지 반 가지고 계시는 거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넘어갈게요. 자, 최근 들어서 오리온이 주가 자체가 스포츠토토가 다시 한번 계약이 거의 성사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100만 원 고지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100만 원까지 그저께 한번 찍었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100만 원, 한번 다시 한번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제가 음식료 업종에서는 오리온만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창봉 팀장께서 테마주 흐름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뭐 코스닥은 조금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제일 먼저 대선 테마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안랩이 한 4.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관련주 미래산업은 이제 기세 다시 상한가를 갔네요. 지금 어떤 안철수 관련주의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는 투기가긴 저도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만은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자 말씀드리겠고, 오늘 10월 4일부터 새누리당에서 사실은 정책 관련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3자 구도 쪽에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서지전자를 필두로 해서 많이 빠진 이후에 약간 다시 한번 매기세가 좀 붙지 않느냐, 그런 생각 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급락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흐름 자체 추격 매수하게 되보다는 상당히 현재 정책 관련, 인맥 관련 대선 테마주는 좀 짧게 보는 것이 어떨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물려도 될 주식에 물려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제일 강한 거는 게임 업종입니다. 다시 한번 게임 업종 짚어 드리면요, 아침에 말씀드린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가 실제로 주글주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NC소프트의 약세 자체가 오히려 상대 게임,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액조소프트, 기타 게임 회사에 대해서 좀 매기세가 올라가지 않나 보겠고요. 바른순 게임즈도 다시 점상을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른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렇게 팡이 많습니까? 애니팡, 보석팡. 바른순 게임즈는 보석팡이라는 이 또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최근에 또 인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일단 카카오톡과 다리만 걸면은 거의 다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게임에서의 강풍을 일으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 자체가 약간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위메이드라든지 조이맥스 여전히 상한가 형성을 좀 해간다 말씀드리겠고, 애니팡을 떠나서 이제 캔디팡이라든지 기타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다 보니까 와이드 온라인은 점 한가를 갔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2,000원 밑에서 장기 행보를 하다가 300% 나고요. 점 상한가를 형성했다는 건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점 하한가를 갔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면 괜찮은데 점 하한가를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신 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이런 종목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전략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워낙 게임주 강세에 좀 쉬어줬던 모바일 게임의 1, 2 강자 컴투스와 게임빌 같은 경우도 재차 매기세가 좀 붙이면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 좀 이어가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의 오늘장 출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관심 업종 흐름과 또 투자 전략 함께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내일까지는 시장의 관심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좀 쏠릴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삼성전자가 1.3% 정도의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실적 발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일단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난 부분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예상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약 7.5조 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약 12%의 그런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가 과연 5월 고점인 140만 원대의 그런 상승 돌파 시도를 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 상승 시도가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다시 2000선 돌파 그리고 안착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지가 내일 확인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은 현재 시장의 상단이 다소 좀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연말 미국 재정 절벽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PMI 서비스업 지표의 부진 등 전체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이제 다음 주 이후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와는 달리 기타 섹터의 그런 실적 부진 때문에 3분기 전체적인 시장의 그런 실적 전망치는 다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수의 하단도 역시 이제 9월 초에 발표된 Q3 정책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미국 소비 심리 지표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가 역시 이제 글로벌 증시 중 유일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다행히도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주 후반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 증시의 하단은 다소 지지되고 상단은 다소 막히는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시장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종목별 대응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어닝 시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종목별 변동성은 기관 투자자의 그런 매매 패턴에 의해서 특히 좌우가 되는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어닝 시즌과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실적이 좋은 섹터로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관 투자자의 매매를 잘 살피면서 기관 매수하는 종목 쪽으로 단기적인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선윤, 하창봉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삼성일 문화센터 7층에서 샘플러스의 재갈공명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4분기 증시를 전망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역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